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버 제임스입니다. 당신이 영어가 어려운 이유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하시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제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제는 동사에 들어가는 변화이고 동사에 드러나는 표현이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가볍게 정리하고 오늘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어 문장은 다양한 종결 표현이 사용돼서 마지막에 평서문에서 감탄문에 이르기까지 의도가 그것도 맨 끝에 드러난다 말씀드렸었습니다. 단 영어에는 이런 종결 표현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한국어와는 다르게 문장의 맨 앞에 의도가 드러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국어에서 어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국내에 와 있는 많은 해외 노동자들, 이분들이 영어를 표현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기보다는 주로 그런 프로그램들에서는 아니면 생활 속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시는 걸 보실 텐데 의외로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소 능숙함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단 영어 문장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순서대로 표현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지난 방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영어 문장의 기본 어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서문은 일반적인 문장의 어순이고요. 네, 주어하고 동사, subject, verb 이 두 개가 반드시 하나씩 존재해야 영어에서 하나의 문장이 형성됩니다. 물론 동사 뒤에 동사가 필요로 하는 어떤 구성 요소에 따라서 보어와 목적어 등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5가지 형식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서문에서의 주어 동사 관계, 오늘 배우게 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에서는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주어가 단수이면 동사도 단수형, 주어가 복수이면 동사도 복수형의 형태를 취해야 하죠. 네, 기본적인 평서문 살펴봤고요. 영어 문장의 명령문의 어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 어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명령문은 주어와 동사의 기본 패턴이 원래는 존재했으나 앞에 있는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입니다. 단 주어를 생략했다고 해서 뒤에 나온 동사의 형태의 변환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이것을 동사 원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뒤에는 보어와 목적어 그대로 형태를 사용하죠. 앞에 기본적으로 you라고 하는 단수 혹은 복수 형태의 주어가 있었다고 생각하시고 이것이 생략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문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의 기본 어순은 취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사와 주어의 어순을 바꾼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단 동사의 형태에 따라서 단순하게 동사를 앞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도구를 사용할 것인지 그것의 차이는 있겠죠? 기본적으로 동사가 앞에 오고 주어가 어느 어순이지만 보어와 목적어는 그대로 어순을 취합니다. 동사의 유형별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용되고 있는 동사는 비동사입니다. 비동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의 어순을 바꾸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너무 쉬워서 이 정도는 다 아시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want. 이 동사는 기본적으로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일반 동사는 긍정과 부정문, 그리고 의문문 형태에서 세 가지 형태의 변화가 좀 다른데요. 긍정문은 뭐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단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변화가 있는데, 의문문의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do라고 하는 조동사를 이용합니다. 자, 따라서 맨 앞에 물어보겠다는 의도의 조동사의 형태를 쓰고, 자, 그 뒤에는 동사의 기본형, 원형을 써야 됩니다. 지금은 2인칭 주어라서 그렇지만 3인칭 주어 단수가 나왔을 때는 앞에 does라고 쓰고, 예를 들어 he나 she가 나오면 wants 이런 형태가 아니고 want, 원형을 쓰셔야 되겠죠. 세 번째 유형을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표식을 해둔 형태 are playing,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present, continuous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는데요. 영어에서 동사가 두 단어 이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인 시제 tense는 앞에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따라서 are는 현재고 playing 이라고 하는 부분은 진행의 의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re 하고 you 하고 위치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동사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you have ever played, have ever played,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이고 한국인들이 굉장히 생소해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보통 이렇게 경험을 나타내는 것에 가장 많이 씁니다. 여러분이 이걸 현재를 써야 될까? 이걸 과거를 써야 될까? 아니면 현재 완료 써야 돼? 라고 고민하실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험의 형태일 때는 무조건 현재 완료 쓰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동사가 두 단어 형태, 여기서는 ever는 동사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have played 이 형태를 봅니다만 앞에 있는 have에서 현재형이 되겠고요. played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향후에 perfect, 완료형이라고 또 다시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형태에서 you와 have의 위치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네, 축구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이 되겠죠. 네 번째입니다. 자, 조동사를 사용했고요. 이번에 있는 두는 일반 동사입니다. 네, 조동사의 형태는 앞에 나온 you하고만 위치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can에서 역시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가진 문법적, 의미적 기능도 있고 시제적 개념도 물론 들어 있습니다만 you와 can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Can you do that? 네, 뭐 이런 기본적인 형태, 패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도에 따라서 어순을 바꾸는 형태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present, 현재형을 얘기할 때 기억해 주셔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유형이 있습니다. 정말 잊지 마시고 영어 문장을 만드실 때 이 개념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repeatedly 이란 단어는 반복적으로 라는 뜻이고요. or true in general, 일반적으로 사실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전 예문 한번 보시면서 어떤 게 반복적이고 일반적인 사실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sister teaches Korean students. 여동생이 한국인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하네요. 네, 뭐 한 번 가르친 건 아닐 테고요. 그리고 한국인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이 직업을 뜻하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표현으로 현재형을 썼습니다. 앞에 주어가 3인칭 간수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에 s나 es를 붙이는 거고요. 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자, 다음입니다. You usually have a date after work. 자, 당신은 퇴근 후에, 일을 마친 후에 보통 데이트를 하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영어 표현에서 특히 현재형에 기본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사실일 때 네, 이렇게 usually 라고 하는
빈도부사 사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영어 표현에서 그렇고요. 보통 우리가 빈도부사는 조동사나 비동사 뒤 그리고 일반 동사 앞에 오는데 가능한 한 여러분이 영어를 익히실 때 이런 빈도부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Usually 라는 단어는 문장의 맨 마지막이나 문장의 맨 앞에 쓰고 한번 콤마 쉬어준 다음에 본 문장을 읽어도 좋겠습니다. 네, Yeona Kim is a famous athlete in Korea. 다 아시죠? 김연아 선수. 네, 김연아 선수는 한국에서 유명한 운동선수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웬만한 한국인들이라면 다 아시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거의 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표현,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어떤 운동선수를 얘기했을 때 김연아 선수를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런 표현에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permanent란 단어는 영속적인, 영구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변함이 없이 꾸준한 상황일 때 쓰는 게 룰 넘버 2가 되겠습니다. all the time, 거의 항상 이럴 때 쓰는 거죠. Jeremy is diligent. 제레미가 아주 근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옆에 부연 설명이네요. 항상 열심히 일한다. 항상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표현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다른 시제 표현보다는 반드시 현재형을 쓰게 되겠습니다. She lives in Seoul, Korea. She never moves. 자, 그녀는 한국 서울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한 번도 이사 간 적이 없어. 이런 표현 정도 되겠습니다. 한 번도 이사 간 적이 없다라는 단서에서 네, 계속 한국 서울에 살고 있다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변화가 없는 형태 아니면 사람의 성향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주로 현재형을 쓴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네, 세 번째입니다. I promise I don't drink coffee very often. 커피 매우 자주 안 마시겠다고 약속할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는 내용은 어떨까요? 한 번 하고 바뀌면 될까요? 안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약속하는 내용, 이런 형태일 때는 주로 현재형만 사용합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진행형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사용하진 않고요. 물론 promised, 과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약속했다는 얘기고요. 계속 앞으로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You're my son, I love you. 자, 뭐 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들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럴 때는 반드시 현재형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현재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의 대표적인 것은 속담이나 격언이 되겠습니다.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집과 같은 곳은 어디에도 없다. 뭐 이런 속담 잘 아시죠? 네, 기본적으로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고요. The news is good news.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가급적으로 한국인들도 통용할 수 있는 속담 표현만 가져와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속담이나 격언을 공부하시다 보면 문장의 형태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형태라고 생각됐을 때 동사를 생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 번째 해보겠습니다.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어려봐야 친구가 어떤지 알 수 있다. 뭐 이런 표현 되겠죠. 역시 현재형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제 희망을 담은 속담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A good reader is as rare as a good writer. 좋은 독자는 좋은 작가만큼이나 드물다. 다시 말해, 좋은 작가도 희귀한 만큼 좋은 독자도 그만큼 희귀하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이 현명하고 좋은 독자, 구독자가 되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담아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요, 지금 배우셨던 present, 현재형과 현재 진행형 present continuous,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리고 올바른 쓰임과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영상을 올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